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전망 포럼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쪽 섹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자동차 쪽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자동차의 하반기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 진단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라는 그 제목이고요. 현재 상황은 공급 차질로 인한 판매 감소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대당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 속에서는 가격 효과가 큰 완성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 반전의 핵심은 공급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문제일 거고요. 이거는 완전한 해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격 상승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는 완성차를 계속 유지를 하는 가운데 물량 효과 쪽이 조금 큰 부품사 쪽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의 월별 판매 추이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쇼크로 인한 이후에 상승하고 있던 회복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전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반도체 쇼크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더라도 주요 시장에서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요. 유럽도 13%, 중국도 12%를 감소를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대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3월부터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도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분기만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의 비율은 글로벌로 한 7% 정도 되고 그 가운데서도 유럽과 북미 쪽이 상대적으로 생산 차질의 여파가 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당연히 이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4월 누적으로 현대차는 10% 그리고 기아는 2%의 판매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업들은 먼저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재고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월별 재고 일수가 20일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예년 평균인 60에서 80일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재고도 1개월 정도, 현대차와 기아의 평균 재고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였다라는 거 감안한다면은 절반 이하로 재고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완성차들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판매자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고가 모델 우선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믹스 개선을 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하면 이제 가격 할인인데요. 가격 할인도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 2018년도에 평균 시장 인센티브가 3,500에서 4,500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1,500달러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가 축소가 되게 되면은 ASP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와 기아도 보시면은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2019년도 이후로 상당히 급등한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판매 감소에 대한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들 5개사의 합산 순이익을 갖다가 보면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 970
2,272억을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2021년도에는 3조 2,880억 정도까지 단기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가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완성차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완성차 위주로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목표주가 26만 원, 기아 목표주가 11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품사들 중에서는 차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와 같은 경우는 북미 전기차 업체에 대한 의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업체의 상해 공장이 지금 4월달과 5월달에 약간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만도의 2분기 실적에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서는 만도는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비자동차와 그리고 비현대 기아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의 주력인 해상 운송 쪽에서 운임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감안한다라면은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 모멘텀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품사들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만도와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중기 아이디어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입니다. 아쉽게도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제한된 생산 능력 대비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 회복된 영향이 크고요. 수요 측면에서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 감안한다라면은 저희는 제한된 생산 능력이 조금 풀려야지만이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완전 해소는 2023년도 이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하반기 정도만 보더라도 조금 완화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완화지 완전한 해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화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전년도 하반기 이후로 일부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부분 증설에 했던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 쪽에서 IT용 쪽 반도체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영향이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물량을 갖다가 일부 돌릴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공급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Q 증가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Q 증가는 P 둔화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P 둔화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현대차 그룹의 가격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현대차 완성차 기준으로 6년간 평균 ASP는 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0.8%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 이후로는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하락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3년 동안 19% 연간 한 8% 정도의 놀라운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게 고가 모델 그러니까 SUV라든가 럭셔리 쪽의 판매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상승의 속도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제는 정말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여보다는 오히려 물량이 증가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ASP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를 하시는 것만큼 P 둔화 속도가 초기에는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공급 차질이 완화는 되지만 완전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이미 대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웬만한 모델 기준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정도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대기 수요들을 다 소진하는 방향으로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재고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가격 경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기 수요와 재고 축적 수요를 충분히 소진시키고 나서 가격 경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의 비중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7%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대비 60에서 90%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믹스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원재료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판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명분과 완성차들의 협상력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판가 인상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P 둔화가 즉각적인 수익성 하락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들은 자동차 부분 쪽에서의 공원이익률이 20% 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효과가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가격 상승 둔화를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원가율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이런 이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소 아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 하락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급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하반기만 본다라면은 Q 증가와 P의 유지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완성차의 이익 유지와 부품사들의 이익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면에서는 완성차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과 부품사 쪽에서의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 부품사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년도 하반기 이후로 근 1년간 비용적 부담이 컸던 물량 효과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컸던 업체들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위주로 하반기에 비중 확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와 현대차 모두 다 선호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동안 기아가 계속 1년 동안 탑픽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현대차로 조금 다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높은 판가로 예약된 대기 수요들이 판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모멘텀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와 GV60에 이어서 하반기 3분기 말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오닉 6라고 하는 세단 모델이 전기차 전용 모델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PER 7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0.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종 평균 대비로도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미에서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품사 쪽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전년도 4분기 이후로 원재료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 그리고 부분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분기까지도 관련된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정적 비용 구간에 막바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과 그 다음에 전년도부터 지속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지만은 한국타이어가 전년도에 지속적인 판가를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도 4%에서 8% 그리고 2분기에도 4% 정도의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믹스 개선 효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이 0.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0.5배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을 통틀어서 코로나 팬데믹 쇼크가 발생을 했던 2010년도 상반기에 0.3배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피어들이 평균적으로 0.9에서 1.1배 정도의 PBR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금 0.5배가 얼마나 싸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얼마 전 4월 말에 3만 3,000원 정도 전후 주가 기준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라는 것도 왜 이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했는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주주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서 증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순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